세 변의 길이가 a 플러스 인 삼각형을 씁니다. 자, 얘가 둔각 삼각형이라고 할 때 a의 값의 범위를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에서 이미 했던 뭐가 되냐면 그거를 이제 복습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이제 복습하는 건데 그때는 뭐가 돼 있었냐면 뭐 예를 들어 이렇게 해서 아무렇게나 들면 그때 했을 때는 x의 제곱 마이너스 1, 2x 플러스 1, 그리고 x의 제곱과 x 플러스 1로 했었죠. 대각의 제일 큰 변의 대각이 어떻다? 제일 크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얘도 a 플러스 2, 그 다음에 a 플러스 4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럼 얘가 둔각일 수밖에 없어요. 문제에서 둔각이라고 했어요. 그때 우리가 했던 게 이거보다 조금 더 난이도가 높았죠. 왜냐하면 어느 게 제일 긴 변인지를 찾고 그걸 가지고 뭐냐면 각 변의 x 값의 범위를 구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그것까지 필요 없어요. 얘가 제일 큰 건 알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서는 얘가 삼각형에서 둔각 삼각형에 대한 변이 조건을 구하는 거예요.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 뭐라고 그랬죠? 두 변의 합이 나머지 한 변보다 어떻다? 크다. 이제 그게 다각형의 결정 조건, 사각형의 결정 조건도 마찬가지예요. 세 변의 합이 나머지 한 변의 길이보다 어떻다? 크다. 이게 삼각형에서 사각형과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각형의 결정 조건 중에 가장 한 가지는 두 변의 합이 나머지 한 변보다 크다. 이런 얘기. 그랬을 때 이 문제를 선택한 이유는 그거를 세 개를 다 할 필요는 없다. 뭐만 하면 되냐면 여기에서 자, 첫 번째 두 변의 합이 나머지 한 변보다 크다라는 거를 이렇게 제일 큰 변이 결정이 되면 하나만 하면 돼요. a 플러스 4보다 a 플러스 2가 더 크다. 이거 하나. 제일 긴 변보다 나머지 두 변의 합이 크다. 하나만 하면 돼요. 세 개씩을 할 필요는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x의 좀 마이너스 x의 좀 플러스 이렇게 세 개를 줬을 때는 x가 미지수니까 뭐가 더 큰지 모르니까 그때는 세 개를 다 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둔각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 또 포함이 돼요. 얘가 직각 둔각이 다 있는 거예요. 둔각이. 그래서 둔각은 제일 큰 변이 뭐죠? a죠. a 플러스 4죠. a 플러스 4 제일 큰 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보다 크다. 아시겠나요? 이게 둔각 삼각형이 결정됩니다. 직각 삼각형은 어떻게 돼요? 피타고라스 정리가 정리가 됩니다. 예각 삼각형은 어떻게 되냐? 예각 삼각형은 제일 긴 변의 제곱보다 이쪽이 더 커야 돼요. 그 조건을 우리가 가지고 a 값의 범위를 구하는 거를 이제 추가하는 거죠. 예각이다. 예각 삼각형이라는 그거가 바뀌어요. 제일 긴 변의 제곱보다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이 더 크다가 예각, 둔각. 오케이? 이렇게 간다. 그럼 나 코사인 제2 법칙에서 나오잖아요. 코사인 제2 법칙에서. 어쨌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빨리 제일 큰 게 뭔지 안 상태에서는 식을 세 개를 구할 필요 없어. 제일 큰 변보다 나머지 두 변의 합이 더 크다. 그러면 삼각형의 결정 조건 하나만 가지고 세 개를 풀어야 되니까 하나만 가지고 해결이 되는 거예요. 둔각 삼각형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보다 커요. 코사인 제2 법칙이죠. 이래가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걸 가지고 풀면 a가 얼마냐면 요거 푸는 거 아니야. a가 얼마냐. 2에서부터 얼마까지? 6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 거는 자, 그래서 한 개의 내각의 120도일 때 a 값을 구하고 그 다음에 뭐를 구하나? 오케이. 외접원의 반경으로 이 d는 산수죠. 요거 정리하는 거를 선생님이 빠르게 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되냐면 A 값 구하는 건 산수잖아요. 여기가 몇 도? 120. 코사인 제곱식에 집어넣으면 A에 대한 식으로 다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A 값은 끝난 거예요. 그럼 외접원의 반전도 끝나죠. 자, 무슨 얘기냐? 해봅시다. A 플러스 4의 제곱은 A의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A 곱하기 A 플러스 2가 되고 코사인의 몇 도? 120도. A에 대한 식인데 이거 못 풀면 말이 안 되죠. 이제 이렇게 풀면 A가 얼마가 나오는데요? 3. 끝났네. 이 뒤에 건 산수예요. 근데 이걸 문제로 해놓은 데가 별로 없더라고. 그지? 그래서 제일 최대변이 주어졌을 때 뭐가 되냐면 최대변이 주어졌을 때 결정 조건은 최대변보다 나머지 두 개가 크다. 그리고 둔각일 때는 최대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개의 제곱의 합보다 크다. 예각일 때는 부동어가 어떻게 바뀐다. 그러면 삼각형의 결정 조건에 제한이 되는 값의 범위를 우리가 이렇게 쉽게 빠르게 구할 수 있다. 되겠나요? 얘를 안 하면 답이 틀려요. 안 나와요. 끝났지 뭐. 뭐가 돼? 외접원의 반지름은 사인 120도. 사인 120도분에 A가 3이니까 더하면 얼마나 7. 얘가 2 하지. 이 뒤에 건 산수야, 산수. 단지 요거. 자, 둔각일 때 이렇게 어떻다고요? 어떻다고? 예각일 때는 반대야. 최대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보다 작아요. 끝. 오케이. 자, 됐고.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요. 도형과 관련돼 가지고 입체하고도 연결되니까 잘 봅시다. 161페이지는 내가 왜 160을 왜 해놨을까요? 앞에서 했던 사인, 코사인, 그 다음에 외접원의 반지름, 내접원의 반지름 구하는 거 그냥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 다시 한번 공식이 제대로 머릿속에 있는지 제대로 확인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라는 수학이 아니라 뭐다? 산수야. 안 풀겠다. 오케이? 점검을 해봐가지고 이게 안 풀리면 다시 공부해야지. 그지? 얘는 법칙 앞에서 했던 것들 그냥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이제 그 다음부터 문제를 풀자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 페이지의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64로 가겠다. 164. 자, 그 문제는 그걸 푸는데 잘 안 풀린다. 선생님 웃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제대로 공부가 안 돼 있는 거, 복습 제대로 안 돼 있는 거니까 완성하고 공식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64번으로 가겠습니다. 중요라고 되겠네. 중요라고 되겠네. 내가 봐도 뭐 난이도는 안 높은데 왜 중요하다고 했는지는 출제자만이 알겠죠. 그치? 자, 그럼 그거 하기 전에 이거부터 한번 합시다. 자,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예전에 한번 했었어요. 예전에 한번 했었는데 A, B, C가 이렇게 있어요. 자, 1대2. 여기가 1대2. 여기도 1대2. 여기도 1대2. 이렇게. 여기 삼각형이 이렇게 생겨요. 이게 어떻게 무한급수에서 아주 기본적인 문제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가 되냐면 또 뭐가 되냐면 여기도 1대 2 여기도 1대 2 여기도 1대 2 여기 또 생겨요. 이게 무한급수로 나오죠. 이렇게 삼각형을 무한히 만들어갈 때 삼각형의 넓이에 모두 합을 구하라. 무한 등비급수가 되죠. 그렇죠? 무한 등비급수. A, B, C가 되고 여기를 A 다시, 여기를 B 다시, 여기를 뭐 C 다시라고 합시다. 얘하고 얘하고 겹치면 그걸 끝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는 요 삼각형은 전체 몇 분의 몇이 될까요? 얘는 지금 1대2, 1대1, 1대1 했죠? 1대2, 1대3, 1대4 이렇게 바꾸지. 근데 답은 똑같아요. 계산만 조금만 더 복잡해져요. 얘는 얼마냐면 큰 삼각형에 얘는 얼마가 되냐면 큰 삼각형에
3분의 1 곱하기 3분의 2의 삼각형 ABC가 돼요. 큰 삼각형의 9분의 2가. 얘도 마찬가지로 1대1대2니까 얘도 얼마가 되냐면 다시 한번 쓰면 자 요게 얼마예요? 3분의 2 곱하기 3분의 1의 삼각형의 ABC가 돼요. 요 넓이 똑같아. 1.1.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다시 쓰 9분의 2의 삼각형 ABC가 돼요. 이 삼각형에 대해서 얘는 그럼 얼마가 될까요? 1에서 9분의 2, 9분의 9면 3분의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생기는 것도 뭐 처음 거에 몇 분의 1? 3분의 1 이렇게 생긴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나라 책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수능에 산수잖아, 산수.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 이것만 왜 얘가 이렇게 되는 것만 알아두면 1대2, 1대3, 1대4 바뀌더라도 방법은 어떻게? 똑같죠. 자, 얘는 이제 이렇게 하는 거야. 자, 2분의 1에 삼각형 A 다시 삼각형 A 다시 C 다시 예전에 했던 거지만 A, B, C가 C 이렇게 예전에 했던 거지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2분의 1에 뭐가 돼요? A, C 다시에 이렇게 우리가 유도하는 거야. 나머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 사이에 낀다. 사인의 A가 그러니까 이 삼각형의 넓이가 되겠지. 그지? 오케이? 자, 근데 우리는 얘를 큰 삼각형하고 우리가 비교를 해야 돼. 그럼 얘를 자, 이렇게 가요. 2분의 1에 이제 큰 삼각형이 되려면 AB하고 AC가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얼마나 쉽니 이건 산수잖아. A-C는 3분의 1의 AB가 될 것이고 A의 B-는 3분의 얼마가 돼요? 2의 벡터를 쓰면 되지. A의 C가 될 것이고 똑같이 사인의 A가 된다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서 AB, AC, 사인 A의 2분의 1 그게 큰 삼각형이잖아. 그러면 얘는 얼마가 되냐면 9분의 2의 가로 열고 2분의 1의 AB 곱하기 AC AC의 사인의 뭐가 돼? A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얼마가 되냐? 얘는 9분의 2 삼각형의 ABC. 그럼 마찬가지로 얘가 1대 2일 때 이렇게 나오고 여기 1대 4가 되면 어떻게 돼요? 똑같아. 여기가 1대 3이야. 3분의 2 곱하기 4분의 1이 되겠지. 오케이?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푸는 거예요. 나온 걸 봤어. 1번 대학 입시에서도 이걸 봤더라. 1대 2, 1대 3, 1대 4. 이 넓이의 B는 똑같은 방법으로 해서 구하자. 되겠니? 그게 여기 그냥 쓰인 거예요. 한 변의 길이가 1인 삼각형 ABC의 변 AB, BC, CA의 EF를 이렇게 우리가 뭐한다? 하겠다는 거예요. 산수지 산수. 이거하고 같이 연결시켜서 잘 나오니까 연결시켜서 방해를 하려고 쓰는 거예요.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는데 여기를 뭐라고? T대 1 마이너스 T 그다음 T대 1 마이너스 이렇게 다 뭐가 한 거야? 똑같잖아. 이제 T대 1 마이너스 T A, B 여기도 뭐가 되냐면 T대 1 마이너스 이렇게 가고 삼각형이 이렇게 있겠죠. 그랬을 때 우리는 뭘 구하라고 했냐면 AD 여기가 D가 어디야? D 이 삼각형의 넓이나 이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다 똑같지.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 여기에서 뭐가 되냐면 이 놈의 넓이를 큰 삼각형에서 비하해가지고 1에서 뭐 하지? 빼면 되죠.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서 삼각형 뭐가 되냐면 C-A-B-는 1 마이너스 9분의 2 마이너스 9분의 2의 삼각형 ABC가 되잖아요. 그렇지? 요게 9분의 2 그러니까 1에서 얘네들을 빼면 나머지가 남죠? 이렇게.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이 삼각형을 큰 삼각형에 대한 비를 구해가지고 몇 배? 3배에서 빼면
이거를 다시 쓰면 얘는 1 마이너스 9분의 1 곱하기 3의 삼각형 ABC가 됩니다. 얘 봐봐. 자, 얘는 자 2분의 1에 2분의 1 t 곱하기 1 마이너스 t의 사인의 A 이렇게 맞잖아. t. 그 얘를 이제 우리가 뭐냐면 큰 삼각형으로 바꿔야 돼요. 그리고 이걸 이렇게 바꿀까? 이거를 다시 쓸까? 지금 얘는 얼마가 되냐면 자, 2분의 1에 A의 t 곱하기 A의 그리고 F야 F의 사인의 A 이렇게 되겠니? 그러면 봐봐 AD가 요거 더하기 요것보다 요거잖아요. 오케이? 응? 그럼 얘가 뭐가 돼? AD가 T의 벡터가 나오고 어제 선생님 벡터 문제를 좀 많이 풀었거든요. 이렇게 T의 다시 더 정확하게 쓸 거야. 그러면 오케이. 자, 1 마이너스 t 플러스 t분의 t의 a의 뭐가 돼요? b. 그러니까 분모가 없어지잖아요. 벡터에서도 했듯이 t 대 1 마이너스 분모가 없어지고 자, 다 써. 1 마이너스 t의 여기 얼마? 1 마이너스 t의 뭐가 되니? ASC. ASC의 사인의 a잖아 이게. 요 길이가 아까 여기 썼던 것처럼 전체 1 플러스 3분의 1 요거 더하기 요거분의 3분의 1 그게 이거. 자 얘는 2분의 1의 t의 AB 1 마이너스 t의 AC의 사인의 A. 오케이? 그러면 자 여기에서 t하고 1 마이너스 t를 뺀 나머지 2분의 1의 AB에 곱하기 AC의 사인의 A가 돼. 얘가 ABC란 말이야. 다 그렇게 하는 거야. B가 그럼 얘는 T의 오케이. T의 1 마이너스 T의 삼각형 ABC가 되겠죠. 얘도 그렇고 얘도 그래 다 같아요. 요 놈의 넓이를 구하라고 거니까. 이래서 얘를 몇 배? 3배에서 빼면 돼. 오케이? 삼각형 ABC의 넓이가 얼마야? 1이라며. 면적이 1이니까. 얘가 그냥 1이에요. 1. 우리가 원하는 D, 삼각형 D, F는 1에서 빼기를 T-T의 제곱으로 하면 끝이죠. 되겠니? 오케이? 여기 삼각형 ABC 곱해줘야 되는데 여기 이거 똑같단 말이야. 이거. 요 B가 3개가 빠져서 ABC. 요 B가 미안 3 하면 되지 뭐. 네? 하나가 아니고 몇 개? 3개니까. 얘 최대값이니까 2차 함수니까 완전 제곱 끝. 오케이? 되겠니? 응? 자, 그 중요하니까. 자, 요거까지 정리하세요. 그리고 이거 1대2, 1대3, 1대4가 1번 되어있지 나왔었어요. 오케이? 자, 의대하고 개이어하고 동교이과도 약대는 무한급수까지 가겠지. 그치? 근데 얘는 약대에 나오면 몇 항까지? n항까지로 나와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극한, 그 다음에 무한급수를 다 하잖아. 다. 일본에서는 걔를 수학 3에서 n항까지밖에 안 나와요. 약대, 치대, 수의대는 극한을 안 해요. 무한급수가 안 나와. 단 개이어 약대, 동교이과대 약대는 수학쓰기가 들어가니까 무한급수로 해서 나와요. 거기까지 정리를 하고 37페이지로 갈게요. 자 이제 이 페이퍼도 40페이지에 달하는 게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거기에 우리가 공식까지 무려 4회에 걸쳐서 12시간을 투자한 상가함수예요. 왜? 여러분들 여기 제일 뒤에 보세요. 어디서 많이 나오는지 이 뒤에 다 일람표가 있잖아요. 일람표가. 미적분이 제일 많이 나와. 그 다음 벡터, 그 다음에 확률, 그 다음에 뭐예요? 상가함수가 많이 나오면 제일 많이 나와. 아시겠어요? 내가 얘기했잖아. 그래서 상가함수 모르면 안 된다. 출제 비중이 제일 높다. 괜찮아? 자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가냐면 37페이지로 갈게요. 37페이지.
자, 다음 주부터 이제 2026년 거를 가는데 선생님이 뭐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2026년도 사립대하고 추가 계절편은 선생님이 PDF로 올려놓긴 할게요. 교재가 없는 사람들은 그걸로 보고, 그리고 2026년도 거는 거의 많이 푸니까 그냥 책에 있는 게 편할 것 같아서 살아보고. 오케이? 추가 계제는 왜 사라고 그랬죠? 새로운 학생들을 위해서 얘기하죠. 의대, 수의대는 이 계제 여기에 많이 들어있어요. 여기에 의대, 여기에 많이 풀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약대도 여기 많이 있어요. 여기 의대만 해도 20개 들어있어요. 국립대 따지면 20개가 넘어요. 의대를 보려고 하는 학생은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되고, 개유, 동경이과도 마찬가지지만 호시, 그 다음에 약대, 치대, 수의대 중에서도 좋은 대학들은 그 정도 수준을 풀어야 합격이 보장이 된다. 그래서 하는 거니까 165로 갑시다. 165, 페이지 165. 요거 줘봐. 지금부터 나오는 것들이 이제 이치하고 관련된 게 있죠. 이치, 구, 그 다음에 뭐 지금 같은 문제들에서 상하함수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공간이 약한 학생들은 잘 알아둬봐요. 165로 갑니다. 문제 하나 보세요. 그렇지. 부등식의 영역을 공부하고 있구나. 응? 그지? 맞잖아. 들어간 놈 여기 못한 놈은 안 들어가니까. 쉬는 시간에. 자, 165페이지에 있는 상황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게 일단 중요하겠죠. 어려운 게 없어요. 근데 이게 자,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6인 정육면체라고 그랬어요. 정육면체. 오케이. 정육면체가 나오면 우리는 very 해피하죠? 쉬우니까. 이렇게 먼저 그립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OABC, O를 보통 꼭지점으로 많이 놓죠. OABC 이렇게 된 상태에서 OL을 3으로 잡으면 돼요. 3이니까 중점이 되겠죠. 여기가 3, 여기가 L. 그 다음에 OM, 여기가 4, 여기가 4가 되고, 이 길이가 4가 되겠습니다. 4가 되고, 여기가 M.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좀 짧게 잡아줬네. 2가 있어. 2가 있는데 얘가 뭐가 되냐면 N. 여기가 2예요. 여기서 얼마가 되냐면 3.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2. 쉬운 거야. 쉬운 건데 공간에 대한 이제 공포심을 없애기 위한 거죠. 그렇죠? 3, 4. 그래서 내가 뭘 구하느냐? LMN. LMN을 구하러 갑시다. LMN은 공간에 떠있는 삼각형의 넓이가 되겠네. 요놈의 넓이를 구하래요. 넓이. 너무 쉽다. 그렇지? 왜냐하면 봐봐. 요 넓이, 요 길이 다 코사인 제곱치게 되면 다 나오죠. 무슨 얘기냐? 옆에다 써보면 5가 있고 3이 있고 4가 있고 5,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M이 있어. 여기가 3이고 4고 정육면체니까 이거 몇 도? 60. 코사인 제곱치. 그치? 그래서 CM은 끝.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또 그림을 그리면 여기 4, 여기 2 이렇게 있어. 여기가 5, M, N 이렇게 있어. 여기가 4, 여기가 2, 여기가 60. MN의 길이 끝. 쉬운 거, 어려워 보이지만 쉬운 거예요. 그래서 공간에 대한 뭐 공포심을 없애라. 3 이렇게 해서 여기 2. 저 뒤에 있는 거 5가 되고 C가 되고 N이 되면 여기가 3이고 2가 되고 여기가 몇 도? 60도. 세 변의 길이를 다 구할 수 있어요. 끝난 거야. 그냥 삼각형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아무거나 값 하나 구하면 되죠. 코사인이 나오지만 코사인이 나오면 사인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C의 변이 주어지면 그 넓이를 구하는 거죠. 얘는 세 변이 주어진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그죠? 세 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길이가 넓이 구하는 공식에 넣으면 계산이 복잡하겠지. 응? 오케이? 구하세요. 지금 코사인 제곱식. 코사인 제곱식에 의해서
정말 지겹도록 이거는 코사인 제곱식을 공부하는 거죠. 그 얼마가 나오느냐? 여기에서 LM이 루트 13이 나오고 MN이 얼마가 돼? 루트 얼마? 12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어디 갔어? 여기 안 보여. NL이 여기가 CN이고 MN이 루트 10. 그 다음에 여기가 NL이구나. 여기가 C가 아니고 L이구나. 여기가 C가 아니고 L이구나. 미안. 여기가 L. 이건 잘 써야죠. L. C가 아니고 L이었어. L. 자, 그래서 NL은 얼마나 나오냐면 얘는 루트 7이 나오네요. 루트 7. 결국은 얘는 끝난 거야. 이렇게 밑에 LM 이렇게 얘를 이렇게 그리면 L이 되고 M이 되고 N이 됩니다. 여기가 루트 13이고 제일 길구나. 입체상에서 얘가 제일 길고 다 이렇게 가고 뭐 이런 식으로 가나 봐요. 여기가 L, M, N 여기가 루트 13이고 그 다음에 MN이 루트 얼마? 10이고 루트 얼마니? 7. 끝. 뭘 쓸래? 뭘? 요거하고 요걸 쓴다면 요거의 사인 값만 가면 2분의 1에 얘를 쓴다 그러면 2분의 1에 루트 7 곱하기 루트 12 곱하기 사인의 n이 되겠죠. 또 얘는 여기에서 뭘 구할 수 있어요? 코사인의 n을 구할 수 있어요. 코사인 n으로부터 사인 n을 구하는 거죠. 코사인 n은 몇 법칙? 제2법칙에다가 집어넣으면 또 나와요. 이해가요? 이렇게 하는. 그래서 공간에 있지만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알겠니? 응? 안 적어도 되나? 응? 뭐지? 됐나요? 응? 앞으로 되잖아. 코사인 N은 마이너스 루트 13의 제곱에 루트 7의 제곱 루트 12의 제곱 2 곱하기 루트 7 곱하기 루트 얼마 12 포함 되죠. 구하는 값이 얼마래요? 여기에 L을 구해야 돼. L을 구해도 되고 계산해가지고 사인으로 바꿔 집어넣으면 되니까. 자, 이렇게 조리를 해주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이제 또 빠르게 또 넘어가서 166으로 갈게요. 자, 어려운 게 없잖아. 다 보이잖아. 삼각형만 잘 찾아주면 되는 거니까. 오케이, 됐고, 그다음에 166으로 갈게요. 166으로 가면. 자, 166으로 가면 한 면의 길이가 A인 정사면체 ABC가 있다. 다음의 값은 각각 A의 식으로 표현해라. A로부터 B에 뭐니 수선을 걸었을 때 AH의 길이를 구하라. 정사면체 ABC의 체중을 구하라. 그리고 했을 때 뭐가 되냐면 3번 때문에 내가 냈구나. 3번. 자, 공간에서 이제 쓰이는 걸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뭐 앞에 거 쉽지 않아요. 3번 때문에 푸는 거 3번.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고 얘가 정사면체. 자, 한 면의 길이가 A래요. A. 자, 어쨌든 얘는 길이가 뭐가 되냐면 A라고 되죠.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우리가 예전에 풀었었냐면 이렇게 풀었어요. 여기가 이렇게 내려가지고 여기다가 H. 그러면 여기가 A니 A, B, C 이렇게 돼 있나요? A, B, C 이렇게. 옛날에 AH는 어떻게 구했어요? AH. 옛날에 여러분 그대로 옛날에 AH는 어떻게 구했나요? 그렇지.
얘를 여기다 내리면 얘가 무게 중심이 된다. 내리면 정사면체니까 정삼각형에다 내리면 얘가 무게 중심. 얘가 무게 중심이면 여기다 선을 이렇게 내리면 2대 1로 뭐하니? 내분하죠. 선을 내리면 2등변 삼각형이니까 얘를 수직으로 2등분해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구하지 말라는 거죠. 아주 쉬운 방법이 있어요. 어쨌든 해볼게요. 지금 무슨 얘기냐? 여기에서 이렇게 선을 긋게 되면 밑에 그림을 그릴게요. 어떻게 됐나? 우리는 BH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BH. 자, 정삼각형이에요. 이렇게 정삼각형. 자, 밑에 면을 그릴게요. 그러면 H가 정확히 무게 중심으로 오게 돼 있어요. 우리 얘가 B, C, D가. 그리고 정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에 포함이 되니까 얘하고 얘가 같을 경우로 밑에다 수선을 그리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를 수직으로 이등분하죠. 그렇죠? 이등변 삼각형의 수직. 되겠니? BH를 아주 복잡하게 그렸어요. 여기가 A, 여기가 얼마니? 2분의 A, 그지? 여기를 뭐 M이라고 해볼까요? M. 그 BH 길이를 구할 수 있죠. BH 길이를 어떻게 구하니? 피타를 정리에 의해서 이거 구한 다음에 얘가 몇 대 몇으로 2대 1로 내분하는 게 무게 중심이니까. 그러면 얘도 알아둘 필요는 있죠. BM의 길이는 루트 A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A의 제곱이 돼요. 얘는 얼마니? 2분의 루트 3A가 되니? 응? 맞아요? 되겠니? 이해가요? 그러면 BH는 어떻게 돼? BH. 근데 이게 이제 필요가 없어져서 좀 안타깝긴 한데 기억이 안 나면 이거를 써요. BH는 2분의 루트 3A 곱하기 3분의 얼마가 돼? 2가 되겠죠. 그렇지? 몇 대 몇이니까? 2대. 왜 BH를 구하는 거예요? 돌려. 되겠네. 그럼 BH가 나왔어. BH. 그럼 요놈의 제곱에서 이걸 빼면 여기 요놈의 제곱 마이너스 요놈의 제곱하면 이 길이가 나오죠. 루트 10. 되겠니? 이렇게 해서 했어요. 되겠니? 근데 잘 보세요. 이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상하함수를 알면 정삼각형이잖아. 정삼각형은 이렇게 뭐예요? 원의 외접으로 우리가 되겠니? 이해가요? 이해갑니까? 그러면 BH는 뭐가 될까요? BH 지름이 되겠죠. 지름. 오케이? BH는 뭐가 돼? 지름이잖아. 지름. 원이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야. 원이. 얘가 지름이 될 수밖에 없어. 되겠니? 네? 그러면 요 길이가 A란 말이야. 오케이? 여기가 몇 도냐? 여기가 60. 그것도 옆에 그려줄까요? 제가 이쪽에다 할게요. 자, 이렇게 원이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 정삼각형이 있어요. 이 정도로 그리면 되는 거죠. 얘가 원의 중심을 이렇게 지나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해가니? 응? 이해가?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B H가 반지름 뭐가 돼요? 라지 R이 돼요. 외접원의 반지름이 된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구할 필요 없이 30초 만에 구하죠. 얘가 같이 쓰면 얘가 라지 R. 그렇지. 그다음 여기가 몇 도네? 여기가 60도 정삼각형이니까 이 길이가 얼마니? A. 사인 60도분의 A는 이 라지 R. 오케이? 되겠니? 응? 그래서 뭐가 되냐면 사인 60도분의 A는 2라지 R. 이해나요? 그거 우리가 풀어주면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반지름을 구하면 루트 3분의 A래요. 루트 3분의 A. 얘는 루트 3분의 A죠? 이렇게 주하면 얘는 루트 3분의 A는 3분의 루트 3A니까 똑같지? 그러면 이렇게 구하려고 한참 걸리는 얘는 10초. 오케이?
이게 밑에가 정삼각형일 때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렇게 편한 게 있구나. 이렇게 빨리 우리가 볼 수 있다. 되겠니? 그러면 이 길이를 구했으니까 요거는 다시 아까 얘기했죠. 요놈의 제곱 마이너스 요놈의 제곱 무엇이요? 루트. 그러면 나오죠. 되겠니? 이 밑에 있는 거 요 그림을 요쪽으로 가져온 거야. 오케이? 그럼 H가 원의 중심이 돼요. 되겠니? 그럴 수밖에 없죠. 무게의 중심은 수직으로 이등분하면 원은 지나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도 뭐가 되냐면 R은 나오겠죠. 이제 답이 똑같아요. 오케이? R만 구하면 되니까 R은 똑같이 3분의 루트 3의 A가 나온다. 높이가 나오잖아요. 높이는 3분의 루트. 여기에서 BH 구했어. 자, BH는 얼마가 되냐면 K 3분의 루트 3의 A가 되고, 오케이? 그리고 원 AH 루트 A의 제곱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A의 뭐가 돼요? 제곱을 이렇게 돼요. 이게 얼마지? 3분의 루트 3분의 루트 A가 됩니다. 끝났지 뭐. 피부하는 산수잖아요.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 하면 되니까. 자, 부피까지 구하고 이제 그 다음 문제를 풀게요. 자, 그러면 자, 이제 부피는 삼각형 밑면의 밑면의 삼각형, 밑면의 삼각형의 넓이, BCD의 넓이니까 얘는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A 곱하기 사인의 몇 도? 당연히 60도가 되겠죠. 그렇지? 요 길이도 A고 요 길이도 A고 요 길이도 A니까. 알겠니? 좀 됐지? 부피는 V는 3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A의 제곱에 사인 2분의 1 3의 높이가 얼마야? 3분의 루트 6이 얼마? 여기서 하고자 하는 거는 요거 하나 빠르게 더 구하세요. 밑면이 정사면체에 대한 밑면에 요 많이 나오잖아. 벡터에서 나오고 막 나오고. 그럼 막 벡터 집어넣어서 막 할 필요가 없이 빠르게 구해가지고 갑니다. 자, 요번에 이 3번을 어떻게 이거를 또 어떻게 선생님이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자, H에 대하여 H로부터 삼각형 ABC에 뭐를 내렸다? 수선을 내린대요. 수선. 그랬을 때 이 수선의 뭐를 구하라? 길이를 구하라. 이렇게 돼 있네. 수선의 길이를 구하라. 야, 얘를 어떻게 설명하지? 이건 잘해야 되겠죠. 얘를 어떻게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될까?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오케이. 자, 여기서 보면 얘들아 잘 보세요. 이를 우리가 H에서 이 삼각형 ABC 수선을 내린 거예요. 되겠니? 그래서 얘는 이제 이게 뭐냐, 잘 봐봐. 이게 사면체가 있는데, 사면체가요. 이 부피 가지고 하는 거. 얘들아 잠깐만 여기 봐봐. 정사면체가 있으면 정사면체의 중심에서 정사면체를 쪼개면 몇 개의 사면체로 쪼개지니? 3개니 4개니? 4개로 쪼개지죠. 사면체의 중심을 잘 봐. 얘하고 비교. 얘는 3개로 쪼개가지고 너 부피를 가지고 하는 거거든. 얘는 밑변의 수직을 이렇게 하면 이게 원의 중심이기 때문에 각 면에 뭐하냐면 이르는 거리가 같은데 얘는 3개로 쪼개지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구가 이렇게 있어.
있고 그거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제 뭐가 되냐면 삼연체가 이렇게 뭐 어쨌든 뭐 들어간다고 치자는 말이죠. 삼연체가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 있다. 구의 중심으로부터 각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는 어떨까? 같겠죠. 반지름이 되겠니? 얘 구의 중심 O를 가지고 얘를 우리가 반지름의 길이를 구할 때 어떻게 해요? 이놈의 부피하고 이 구를 몇 개로 쪼개요? 4개로 쪼개자. 어? 왜 4개일 수밖에 없니? 삼연체는 면이 몇 개야? 4개잖아요. 그치? 구의 중심에서 각각의 면에 선이 내려가니까 몇 개의 입체로 나누죠? 얘는 4개의 입체로 나누죠. 4개의 삼연체로 나눠지기 때문에 하나의 부피를 구해서 4배한 게 이 전체의 부피하고 어떻다? 같다. 그렇게 풀어요. 알겠니? 4개의 삼연체에 뭐가 되냐? 부피가 했었어요. 애들이 물어봤더니 3개요. 말이 안 되지. 중심에서 면이 4개인데 어떻게 3개의 부피로 나눠지니? 4개의 부피로 나눠지지. 4개의 부피의 합이 얘가 뭐가 되냐면 삼연체 뭐하고 부피하고 같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푼단 말이야. 삼연체 뭐 부피하고 같다. 여기에 반지름이 들어가서 그게 미지수가 돼서 푼단 말이야. 알겠니? 이해하니? 근데 얘는 구의 중심에서 긋는 게 아니에요. 구의 중심에서 이 면에서 하나 둘 몇 개의 면으로 3개의 면으로 수소를 내릴 수가 있는 거야. 얘는 이 면에다가 수소를 못 내리잖아. 나머지 면은 몇 개니? 3개지. 그치? 거기다 수소를 내린다. 다시 얘기하면 여기에서 이 삼각형 ABC 수소를 내리는 거야. 이렇게. 되겠니? 이해가니? 오케이? 그래서 3개의 부피를 끊어가지고 잘라가지고 걔네들을 합한 게 전체의 부피하고 어떻다? 같다. 이렇게 푸는 거야. 아시겠니? 이해가요? 근데 3개의 부피는 같을 수밖에 없죠. 그치? 왜? 얘가 외접원의 중심이에요. 중심. 되겠니? 응? 그게 눈에 보여야 돼요. 얘가 삼각형이 이렇게 있으면 이 삼각형 ABC 수선을 내리는 거야. 얘는 여기 떠 있고. 그래서 다시 얘를 그리면 어떻게 가냐면 이게 그려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머릿속에 이렇게 얘를 다시 그릴게요. 자,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가 A, B, C가 되고, 그렇지? 여기는 이 면이 이제 밑으로 간 거야. 그 위에서 여기다가 손을 내린 거야. 선을 내린 건데 이렇게 있으면 자, 여기다가 삼연체를 그리는데 삼연체를 뭐 이렇게 그릴까요? 잘 보시면 이게 입체적으로 나올려나 모르겠다. 점점 좋긴 한데 여기에서 H가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온다. 오케이? 그랬을 때 이 H가 어디에 오는 거냐면 이렇게 와. 아이씨 그림 다시 그릴게. 그림 옆으로 좀 잘 그릴게요.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그래야 조금 뭐가 되냐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래야 조금 이제 제대로 표현할 것 같아요. 자, A, B, C, H. 높이가 뭐가 될 것 같아요? 높이가 여기 오는 게 아니라 얘가 H에서 내리면 여기는 요 선상에 BC 선상에 내려와요. 그게 높이가 돼요. 오케이? 응? 왜냐하면 여기다가 수선을 내리면 요 면으로 오겠죠. 여기까지 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겠니? 응? 내 생각은 이런 거 같은데 아닌가? 삼각형 ABC 수선을 내린다. 아니구나. 수선을 내리면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 공간이 뜨겠구나. 이렇게 올 수도 있겠다. 여기서 이 그림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서 수선을 이 삼각형에 내린 거야.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렇게 위에서.
되겠니? 여기 이렇게. 그러면 어떠한 모양이 되냐면,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여기 이렇게. 여기에서 입체가 어떻게 오냐면, A, B, C에서, 이걸 어떻게 그리니? A, B, C에서, 저런 거야, 저런 거. 오케이? 몇 개를 쪼개진다? 여기서 요 면의 수선. 오케이? 이런 거하고 똑같지. 자, 조금 더 얘를 쉽게 하면 얼마나 이런 문제 이런 문제 기억나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렇게 입체가 이렇게 있어요. 응?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거 똑같다는 거야, 이거하고 이렇게 있으면 이 원점에서 여기다 수선을 내려요. 이렇게 여기 H라고 하셨나요? 이 H를 어떻게 구해요? 일면적 곱하기 높이에서 부피를 구하고,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서 요 길이를 해가지고 요의 부피를 구해야 같다. 그거 똑같은 거예요. 응? 이렇게 되겠니? 삼각형 A, B, C가 있으면 여기에서 여기다 이렇게 수선을 내린 거야. 그러면 여기가 A, B, C라고 생각을 하고, 얘는 딱 엎어놓은 이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얘 가요? 얘가 또 여기서 여기다가 이렇게 수선을 내니까 A, B, C 그대로 가지고 오케이? H에서 여기다 수선을 내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개의 사면체로 나옵니다. 그게 뭐가 되냐면 A, B, C의 넓이 곱하기 H 3분의 1 곱하기 3 얘가 이 전체 부피하고 어떻다? 이게 난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죠. 오케이? 이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좀 해보세요. 이 정도 설명하면 됐잖아. 얘를 이런 식으로 얘는 몇 개로 나눠진다? 세 개. 얘하고 다르다니까. 얘는 각각의 면에 네 개를 우리가 쓸 수가 있지만 얘는 밑면이 내려 쏘는 거니까. 면은 하나, 둘, 몇 개? 세 개 만들었죠. 얘는 뭐가 되냐면 가운데 중심에서 여기다가 요 면에다 요 밑에 면에다 이렇게 해서 수선을 4개를 든 거란 말이야. 근데 얘는 수선을 들 수 있는 게 써놓을게요. 그럼 얘는 3개밖에 안 되는 게 뭐냐면 H에서 삼각형 ABC, 삼각형 ACD, 삼각형 ABB에 뭘 든다? 수선을 글 수 있다. 이게 같으면 자기 면에다 수선을 글 수는 없잖아요. 수선을 글 수 있는 면이 몇 개? 3개인데 걔네들의 모양이 있다. 오케이? 그랬을 때 여기에서 사면체에 뭐가 되냐면 H, A, B, C, H, A, C, D, H, A, B, B의 부피는 어떻다? 같다. 같을 수밖에 없죠. 이게 원의 중심이니까. 삼각형의 원의 중심이 길이가 다 같으니까. 이해 가니? 응? 얘는 3개, 나머지는 좀 더 연구를 해보자. 되겠니? 자, 쉬었다가 나머지 이제 2문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출문제로 넘어.